70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을까요? 66세에도 첫사랑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나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면 사랑은 끝나는 걸까?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김종수 할아버지와 박미영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70세 할아버지가 공원에서 넘어진 66세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시작된 이 사랑 이야기는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두 분이 선택한 놀라운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늦은 봄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눈을 떴다. 70세가 된 지금도 몸은 젊은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어날 이유는 예전 같지 않았다.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아침을 챙겨줄 사람도 없었다. 여보. 혼잣말이 허공에 맴돌았다. 아내 순자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자리를 확인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다. 텅 빈 침대 옆자리가 차갑기만 했다. 종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꽤 깨끗했다. 순자가 생전에 정리정돈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그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해도 집안은 적막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며 종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 집 근처로 오세요. 딸 지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비치던 딸이 갑자기 효녀가 될 리는 없었다. 아마도 남편이나 시댁에서 뭔가 말이 나왔을 것이다. 혼자 사시는 장인어른이 불쌍하다는 식의. 종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오전 9시 종수는 동네 기원으로 향했다. 갈 곳이라고는 여기뿐이었다. 종수 씨, 어서 와요. 장기 한 판 어때요? 인근에 사는 박노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종수는 박노인과 장기를 두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조용히 혼자 두고 싶었다. 오늘은 혼자 두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둬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박노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종수는 정말로 혼자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수를 예상하고 자신의 수를 두고 다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참 별난 사람이네. 박노인의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종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누구와 대화를 해도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다. 자식 자랑, 병원 이야기, 옛날 얘기. 종수는 그런 대화들이 지겨웠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종수도 장기판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집에 가서 뭘 할까? 텔레비전을 보자니 맨날 보는 프로그램뿐이고 책을 읽자니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 문득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졌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자주 하던 곳이었다. 오후 2시경 종수는 동네 공원에 도착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벤치 몇 개와 운동기구, 그리고 산책로가 전부인 소박한 공원이었다. 종수는 천천히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날들이 몇 년이나 더 계속될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아이고. 앞쪽에서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종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괜찮으세요? 종수는 서둘러 그녀를 부축했다. 여성은 단정한 옷차림에 품이 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무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쉬면. 아니에요. 혹시 심하게 다치셨을 수도 있어요. 종수는 그녀를 벤치까지 부축해서 앉혔다. 정말 괜찮아요. 그냥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여성이 손사래를 쳤지만 종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도 확인은 해보셔야죠. 제가 근처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택시라도 불러드릴게요. 종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여성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김종수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혼자 산책 나오셨어요? 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저도 그래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미영의 말에 종수는 깊이 공감했다. 같은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분들은? 딸 하나 있는데 바쁘죠. 저도 남편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 됐어요.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외로우시죠? 미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요.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도 다 어색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택시가 도착했고 종수는 미영과 함께 병원에 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단순 삐끗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일 나지 않았네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병원 앞에서 헤어지려는 순간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 되시면 내일도 공원에서 산책하실래요? 혼자 걷기보다는 같이 걷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종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좋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죠. 그날 밤 종수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 수 있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한다는 것,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미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종수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생각났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튿날 종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괜히 거울을 보며 옷깃을 정리하기도 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기분이 묘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연한 립스틱을 발라보고 예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연보라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다. 어떠세요? 무릎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다행이네요. 걸음이 조금 불편한 미영을 배려해 종수는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 앉아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죠. 종수님 부인분은요? 우리 집사람은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지금도 그 맛이 그리워요.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웠지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종수는 미영이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미영은 종수가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요?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종수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언제부터인가 미영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다.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종수와 대화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내일도 시간 되세요? 네. 저도 이 시간이 좋아요. 2주가 지나갈 무렵 종수는 미영이 좋아하는 꽃이 장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집 근처 화단에서 핀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따와서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예쁜 걸 어디서? 집 앞 화단에서요. 미영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직 사랑이라고 부르기는 이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렵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종수의 딸 지혜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왔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자주 연락이 오더니 급기야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냥 산책도 하고. 혹시 동네에서 누구 만나고 그러세요? 아는 분이 아버지가 어떤 할머니랑 맨날 공원에서 만난다고 하던데. 지혜의 목소리에는 탐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종수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분이야. 같이 산책하는 거지 뭘. 그 할머니가 부자라던데 맞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랑 어울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종수는 딸의 말에 당황스러웠다. 미영의 형편이 넉넉하다는 것은 옷차림이나 말씨에서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만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대화가 통하는 친구 같은 분이라서. 아버지, 나이 70에 무슨 친구예요? 체면 좀 생각하세요. 미영 역시 며칠 뒤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아들 서진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다.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세요? 공원에 산책 나가지. 왜? 누구랑 같이 다니신다면서요? 혹시 수상한 사람은 아니죠? 서진의 의심 가득한 눈빛에 미영은 기분이 상했다. 수상한 사람이라니. 그냥 좋은 분이야. 어머니,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아요. 특히 돈 있는 할머니들 노리는 남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재산 관리는 앞으로 제가 할게요. 통장이랑 도장 다 제가 보관하죠. 뭐라고? 내 돈을 내가 왜?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진의 말에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는 안부도 제대로 안 묻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무능력자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만남을 알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혜는 아버지가 부자 할머니 만나서 우리 집안 망신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며 체면만 걱정했다. 서진은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다 제가 관리할게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던데요 라며 어머니를 무능력자 취급했다. 정작 두 자녀 모두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작은 행복에만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날 밤 종수는 딸의 말에 상처받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기쁨마저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서러웠다. 미영 역시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외로움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재산 걱정만 하는 아들을 보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튿날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미영님도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자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다는 마음이 같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글쎄요. 그냥 외롭지 않으려고 했을 뿐인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서로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종수의 말에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위로였다. 종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혼자였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영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70세와 66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젊은 연인들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영의 불안한 질문에 종수는 따뜻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들면서도 앞으로 겪게 될 더 큰 시련들을 예감하며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서로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녀들의 개입이 시작된 후 종수와 미영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혜는 말한 대로 정말 자주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었다.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원에 산책 갔다 왔어. 또 그 할머니랑요?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종수 씨가 부자 할머니 만나서 호강하려나 보다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종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만 무엇보다 딸이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서러웠다.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게 안쓰러워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일을 만드세요? 지혜의 말에 종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딸이 말하는 우리 집 근처는 결국 자신들이 관리하기 편한 곳이라는 뜻이었다. 진심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헤아려서 하는 제안이 아니었다. 한편 미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서진은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 카드 영수증 보니까 카페에서 뭘 사셨네요? 누구랑 갔어요? 그냥 차 한 잔 마셨어. 혼자요? 아니면 그 할아버지랑요? 서진의 추궁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종수와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 돈에 관심 있는 거 뻔하거든요.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럼 왜 어머니가 항상 커피값을 내요? 신사라면 자기가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종수는 항상 제가 낼게요라고 했지만 미영이 괜찮아요라며 먼저 카드를 내밀었다. 그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들의 입을 통해 들으니 의심스러운 행동처럼 여겨졌다. 어머니, 앞으로 통장이랑 카드는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드릴 테니까요. 뭐라고? 내 돈을 내가 왜?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영은 아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판단력 없는 치매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모멸감이 들었다. 자녀들의 지속적인 간섭과 압박에
두 사람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만났을 때도 예전과 달리 주변을 의식하게 되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또 자식들에게 보고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요즘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아닐까요? 미영의 조심스러운 말에 종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럼 며칠 만나지 말까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 나니 두 사람 모두 하루하루가 더욱 공허하고 외로웠다. 종수는 경로당에 가서 혼자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미영 생각이 났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외롭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미영 역시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예전보다 더 적적했다. 종수와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3일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종수님은요? 저도 그냥 서로의 얼굴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실감이 났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오래 대화하기는 부담스러웠다. 내일 오후에 공원에서 잠깐 만날까요? 네, 그러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안 자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지혜는 이번에는 남편까지 데리고 왔다. 아버님, 저희가 걱정되는 게 아버님이 그분과 만나시면서 혹시 큰 실수를 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사위까지 나서니 종수는 더욱 당황스러웠다. 무슨 실수? 예를 들어서 재혼을 생각하신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아버님 재산이며 이 집이며 다 복잡해져요. 사위의 말에 종수는 기가 막혔다. 결국은 재산 이야기였다. 자신의 감정이나 외로움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섭섭하시겠지만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혜의 말에 종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미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서진은 이번에는 아예 탐정을 고용해서 종수를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 할아버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뭘 알아봐? 일단 재산은 별로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럼 뻔하죠.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서진은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종수의 집 주소, 딸의 직업,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알아낸 상태였다. 이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호감을 표현한 시점도 어머니가 부유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요. 그런 게 아니야. 우연히 만난 거라고. 어머니,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다 계산된 거예요. 서진의 차갑고 논리적인 분석에 미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로 종수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 할아버지랑은 이제 만나지 마세요. CCTV도 설치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어요. CCTV를 언제 설치했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잖아요. 미영은 자신의 집에 몰래 CCTV가 설치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이 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각 깊은 상처를 안고 잠들지 못했다. 종수는 딸과 사위의 말들을 되새기며 괴로워했다. 정말 내가 미영님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영은 아들의 뒷조사 내용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다. 혹시 정말로 종수님이 내 재산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이튿날 커피숍에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영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종수님이야말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종수님, 혹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제 형편을 알고 계셨나요? 미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종수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미영님,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넘어지신 분을 도와드린 거였는데.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종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미영은 자신이 의심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아들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대화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서로를 의식하게 되고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어색한 시기가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미영이 집에서 현기증을 일으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워했다. 서진이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의사의 말에 서진은 종수를 떠올렸다. 역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야. 어머니, 앞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세요. 특히 그 할아버지 만나는 것도 당분간 중단하시고. 미영은 아들의 말에 반박할 힘도 없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쳐있던 상태였다. 한편 종수는 미영이 며칠째 공원에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평소에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는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마침내 종수는 용기를 내서 미영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누구세요? 미영님, 저예요. 종수요.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났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지쳐 보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며칠째 공원에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미영은 종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동안 아들의 차가운 말들에 상처받고 있던 차였다.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며칠 전에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쓰러지셨다고요? 많이 아프셨나요? 종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들은 병원에서도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종수는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있었다.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저 때문인가요? 종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른 일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종수는 자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미영님,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니에요. 미영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반응에 놀라며 목소리를 낮췄다. 종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수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 집에 CCTV까지 설치하고 제 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 취급해요. 미영은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들의 차가운 말들, 자신을 무능력자 취급하는 태도, 그리고 종수에 대한 뒷조사까지. 아들이 저를 사기당할까봐 걱정한다고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종수는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미영은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종수님, 저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외로워서 서로 의지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 세상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종수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종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미영을 대하는 마음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아플 때 느꼈던 그 절절한 걱정, 눈물을 흘릴 때 느꼈던 그 아픔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미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종수가 자신을 찾아와 진심으로 걱정해 줄 때,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아줄 때 느꼈던 그 따뜻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더욱 명확해졌다. 자식들의 반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확신했다. 이 감정은 진짜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다시 공원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한 후였기 때문에 더욱 깊은 애정과 이해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다. 미영님, 어제 몸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종수님 덕분에.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종수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영님이 계시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미영님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미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식들의 반대나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련을 거쳐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미영이 건강을 회복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종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종수는 미영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미영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종수의 진지한 표정에 미영도 긴장했다. 저는 미영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영님이 아프셨을 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제가 미영님을 사랑한다는 걸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70세와 66세라는 나이에 듣는 고백이었지만 마음은 20대 처녀처럼 떨렸다. 사랑이라는 게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미영님이 아프셨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싶었어요. 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미영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 미영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미영은 한참 동안 종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진심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저도 종수님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다. 70세와 66세의 늦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했다. 저희가 결혼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그럼 더 복잡해질 것 같은데. 두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봤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 자식들의 더 격한 반대, 법적인 복잡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올 것이었다. 종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곁에 있을 수는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평생 친구이자 연인으로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종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미영의 제안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매일 만나서 서로 돌봐주는. 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확실한 관계를 정한 후 각자 자녀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먼저 종수가 딸 지혜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시도했다. 지혜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또 그 할머니 이야기세요? 맞다. 아버지는 미영님을 사랑한다. 지혜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 무슨. 나이가 들면 사랑하면 안 되나?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종수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사람들보다 아버지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그 할머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럼 더욱 확실하게 해주마. 아버지는 미영님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그냥 친구로 지낼 거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상속 문제는 전혀 없어. 지혜는 아버지가 미리 이런 것까지 생각해 둔 것에 놀랐다. 정말 결혼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 그냥 서로 돌봐주는 친구로 지낼 거야. 한편 미영도 아들 서진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진아, 할 말이 있어. 또 그 할아버지 얘기죠? 그래. 나는 종수님과 계속 만날 거야.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라니까요. 그럼 걱정 마. 재혼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그냥 친구로 지낼 거야. 법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어. 서진은 어머니의 확실한 말에 조금 안심했다. 그럼 지금이랑 달라지는 건 없어. 다만 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옆에 있어줄 친구가 생긴다고 생각해. 정말 재혼은 안 하시는 거죠? 약속한다. 자녀들의 이해를 얻은 후 종수와 미영의 일상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매일 오후 2시 공원에서 만나는 것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좀 더 멀리 산책해 볼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종수는 매일 아침 미영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미영님, 잘 잤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종수님은요? 저도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이었다. 미영은 종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다. 종수님, 이거 한번 드세요. 종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종수는 미영의 집 작은 정원을 가꿔주기 시작했다. 미영님, 집 정원에 장미를 심어 볼까요? 좋아요. 장미 참 좋아해요. 그럼 내일 화원에 가서 예쁜 장미 모종을 사와서 심을게요. 봄이 깊어갈 무렵 종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미영님, 바다 구경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바다요? 네, 저도 오랜만에 바다가 보고 싶어서. 혹시 미영님도 괜찮으시다면.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아요. 저도 바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다음 주 두 사람은 동해안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다.
버스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나누는 대화는 20대 연인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바다 구경 한번 가는 게 정말 큰 행사였어요. 저도요. 그때는 여행이라는 게 꿈 같은 일이었죠. 바다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젊은 연인들처럼 뛰어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들만의 고즈넉한 행복이 있었다. 바닷소리가 참 좋네요. 그러게요. 마음이 편해져요. 종수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며 말했다. 미영님, 파도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파도 같은 것 같아요.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맞아요. 젊을 때는 높은 파도같이 격했다면 지금은 잔잔한 파도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깊은 대화는 젊은 연인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이야기들. 여름이 되자 미영이 제안했다. 종수님, 제 고향 한번 가보실래요? 미영님 고향이요? 네,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서. 저도 궁금해요. 미영의 고향은 정말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었다. 논밭이 펼쳐지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 여기서 자라셨군요. 네, 저 산 너머가 제가 다닌 국민학교예요. 미영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곳곳을 종수에게 보여주었다. 저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았어요. 그때는 세상이 이 마을이 전부인 줄 알았죠. 종수는 미영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힘든 시절이셨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고 미영의 눈에 추억이 어렸다. 종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음으로 위로했다. 이런 여행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미영이 갑자기 우울해하는 날이 있었다. 오늘은 좀 기분이. 무슨 일 있으세요? 미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이 남편 기일이에요. 종수는 즉시 이해했다. 젊은 연인이었다면 질투하거나 어색해했을지도 모르지만 종수는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했다. 많이 그리우시죠? 네.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당연해요. 평생을 함께 산 분인데 제가 옆에 있어도 그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종수의 따뜻한 이해에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종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마음까지 이해해 주시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생각날 때 미영님이 혼내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런 대화는 젊은 연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상대방의 전 배우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 그리고 그리움까지 함께 나누는 깊은 사랑. 겨울이 되어 종수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 미영은 매일 그의 집을 찾아가 간병했다. 미영님, 이러시면 옮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종수님이 혼자 아프고 계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미영은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밤새 종수를 돌봤다.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도 이렇게 해주지 않을 텐데. 가족이니까요. 가족이요? 네, 우리는 선택한 가족이에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잖아요. 종수는 미영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만 아는 특별한 소통 방식을 갖게 되었다. 미영이 조용해지면 종수는 무엇이 불편한지 바로 알았다. 오늘 무릎이 아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걸으실 때 표정이 조금 달라요. 종수가 말없이 있으면 미영도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배려와 이해는 젊은 연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오랜 인생 경험과 상처, 그리고
성숙함이 만들어낸 특별한 사랑의 형태였다. 두 사람은 젊은 연인들처럼 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천천히 깊이 느끼며 즐겼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보며 기다렸다. 오늘은 꽃봉오리가 조금 더 부풀었네요. 내일이면 피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바람을 느끼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런 바람이 제일 좋아요. 그러게요. 젊을 때는 이런 걸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가을에는 단풍 하나하나의 색깔을 자세히 관찰했다. 저 나무는 빨간색이고 저건 노란색이네요. 같은 가을인데도 나무마다 다 다르네요. 겨울에는 눈 내리는 것을 창가에서 함께 지켜봤다. 눈 오는 소리 들려요? 네, 참 고요한 소리예요. 이런 여유로움과 깊이 있는 감상은 젊은 연인들에게는 없는 것이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자녀들은 부모들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했다. 지혜는 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느꼈다. 혼자 있을 때의 그 적적한 표정이 사라지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다. 아버지, 요즘 건강하세요? 응,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 할머니와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님과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그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 지혜는 아버지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 서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예전처럼 우울해하지 않고 건강도 좋아진 것이 눈에 보였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그래, 종수님 덕분에 외롭지 않거든. 그분이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요? 아주 잘해줘. 내가 아플 때도 챙겨주고 혼자 있으면 걱정되니까 매일 안부도 묻고. 서진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공원에서 종수와 미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종수가 물을 떠다 주고 어머니가 기침을 하자 등을 토닥여주는 모습이었다. 서진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의심만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지혜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아버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미영이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준 일이 있었다. 아버지, 그 할머니가 이런 것까지 해드려요? 미영님이 참 따뜻한 분이야. 지혜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미영이 정말로 아버지를 아끼고 있다는 것을. 1년 정도 더 지난 후 지혜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체면이니 재산이니 그런 것만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죄송해요. 그 할머니. 아니, 미영님이 아버지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못 알아봤네요. 지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앞으로는 간섭하지 않을게요. 서진도 며칠 후 어머니에게 사과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재산 얘기만 해서, 그리고 몰래 뒷조사하고 CCTV 설치하고 어머니를 얼마나 서럽게 했을까요? 미영은 아들의 사과에 놀랐다. 종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어머니가 외로우셨을 텐데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니가 행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네요. 자녀들의 이해를 받은 후 4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지혜는 미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다. 이모님,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이모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저도 종수님 덕분에 많이 행복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진도 종수와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다.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어머니가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2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었다.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종수님, 후회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저랑 이렇게 지내는 거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친구로. 종수는 미영의 손을 꽉 잡았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각자의 삶을 지키면서도 서로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미영님, 우리 평생 이렇게 지내요. 서로의 평생 친구로.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결혼이라는 법적 결합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종수님이 아프면 제가 돌봐드리고 제가 아프면 종수님이 돌봐주세요.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파트너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다. 종수는 74세, 미영은 70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공원에서 만나고 서로를 돌보며 지냈다.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자녀들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했다. 가끔은 네 명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고 명절이면 한 가족처럼 모여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미영 이모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종수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자녀들의 진심 어린 말에 두 사람은 흐뭇해했다. 어느 석양이 아름다운 저녁,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영님, 이제야 자식들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처음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응원해 주네요. 우리가 평생 친구로 함께 있을 수 있게 됐네요. 네. 정말 다행이에요. 종수는 미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미영님, 저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게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종수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계절을 보내요.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바다도 보러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마시며. 좋아요. 그리고 서로 아플 때는 더욱 돌봐주고, 우리만의 추억도 더 많이 만들어요.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평생 서로 곁에 있어주는 가장 이상적인 노년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다. 하늘에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